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 임연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에서 아들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었고 딸은 유명한 빵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지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딸에게는 딱히 제가 걱정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똑부러지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찾아 해낸던 아이였으니까요.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 첫째 아들이 10살 일 때였습니다. 아들 혜성이는 어릴 적 참 엉뚱하고 속을 썩이는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라고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금세 만화책을 펼치고 낄낄대기 일수였죠.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만화 속 정의로운 희어로 흉내를 내며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에 혀를 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혜성이는 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힘든 사람을 도와줄 거라는 둥, 판사가 되어서 정의를 심판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도 꿈만큼은 크고 당당하게 말하던 녀석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답답했지만 그 당돌한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혜성이는 만화책을 들고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동생에게 이야기 속 정의로운 히어로에 대해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밥을 차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하루를 마감하며 깊이 잠들었죠. 그런데 새벽에 남편이 갑작스레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던 남편을 어떻게든 깨워보려 했지만 그는 이미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새벽 아이들이 곤히 잠든 방 한구석에서 저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끝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우리 셋만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성이와 딸아이는 아빠가 더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며칠 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두 아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저는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졌고 저는 그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남편 없이 앞으로 우리 셋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 영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낯선 바다에 던져진 사람처럼 막막했습니다. 고객을 만나 그들에게 보험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며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조차 익숙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생소한 상품을 권해야 하는 영업이란 저희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죠. 첫날 떨리는 손으로 명단에 적힌 이름을 보며 전화를 거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첫 몇 주간은 고객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고객님들의 차가운 말들이 저를 자주 문 밖으로 내몰았죠. 때로는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 가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필요한 학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하나 챙겨 먹이며 학교로 보내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보험 자료와 계약서를 가방에 챙기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매번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런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길 위를 걸으며 내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 있게 미소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거절해도 덜 상처받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말을 다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계약을 성사시키던 날, 눈물이 날 만큼 기뻤던 순간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제가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객을 만나 뛰어다녔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야 겨우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제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었지만 혜성이와 딸아이의 밝은 웃음과 응원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간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아내며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친척들과 지인들을 통한 영업 실적은 곧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어야 보험 영업으로 이어지다 보니 주말마다 산악동호회, 볼링동호회, 지인 모임들에 참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애들이 일찍 철이 들었던 걸까요?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혜성이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방 한구석에서 만화책을 들고 웃고 떠들던 모습이 일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책꽂이에 꽂혀있던 만화책들을 한꺼번에 꺼내더니 마치 자신과의 인연을 정리하듯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생과 놀아주던 모습도 사라졌고 집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혜성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저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행여 나쁜 길로 빠질까 염려되어 시간을 쪼개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혼자 눈물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는 상상도 못할 큰 충격이었을 테니 그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혼자 두 아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리던 저에게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선언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늘 판사, 변호사처럼 엉뚱한 꿈을 말하며 만화책을 끼고 살던 아이가 이제 와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 뜻밖이었죠. 순간 놀라기도 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아들의 단호한 표정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의사는 왜 되고 싶다는 거야? 만화책 주인공처럼 멋져 보여서 그런 거야? 그러자 혜성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가족처럼 갑자기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알았어요. 그 어느 것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요. 아들의 이 말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경험에서 비롯된 꿈이라는 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는데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에 작은 백반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음식 메뉴 구성부터 재료 조달, 가게 인테리어까지 모두 제가 책임졌습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저를 돕겠다는 지인들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면 단골이 생길 거라는 믿음 하나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정성이 담긴 백반 메뉴로 점차 손님들의 발길을 끌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가게를 운영하며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를 고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가게가 잘 돼야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잘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혜성이는 그 이후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성적도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던 아들의 모습은 제게 큰 희망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아오며 우리는 서로를 지탱했고 아들은 결국 스스로의 꿈을 향해 성실히 걸어갔습니다. 저도 혜성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혜성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당당히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아이의 목표를 향한 끈기와 열정에 저는 눈물겹도록 기뻤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후에도 혜성이는 한결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대 졸업 후 레지던트 과정을 준비할 때 혜성이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도 주변에서도 왜 하필 응급실이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단호했었습니다. 엄마,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군가 소중한 가족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을 지키는데 힘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혜성이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다짐과 상처가 결국 이렇게 자신만의 길로 이어졌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성이는 응급실 근무를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응급실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와 인연이 닿았을지 궁금했죠. 혜성이는 상대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과 의사이며 대학 시절부터 동기로 지내온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분명 믿음직스럽고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아들은 전날부터 전화로 레스토랑 위치와 시간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아들의 설렘과 긴장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약속 당일 레스토랑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혜성이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더군요. 그 옆에는 단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혜성이가 소개한 그녀는 품위 있고 밝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배려심과 아들을 향한 신뢰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성이가 자주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녀의 인사 한마디에 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아들과 잘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혜성이와 그녀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한창이던 중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의사세요. 같이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병원 일로 바쁘셔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두 분이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럼 혜진 씨도 앞으로 부모님 병원에서 같이 일할 계획인가요? 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부모님 병원에서 함께 일할 예정이에요. 사실 부모님께서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나중에 병원을 이어받기를 바라셨거든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든든해 하실지 알겠네요. 가족끼리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표를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과의 가족적인 관계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아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와 함께 준비한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듬직해 보였어요.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 뷔페였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이라 아들이 긴장할 만도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들을 보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성 씨, 홀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기특하네요. 우리 집과는 환경이 달라 격차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흘깃보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혜성 씨, 왜 응급실로 지원했어요? 요즘 응급의학과는 정말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피부과나 안과, 성형외과 같은 과를 지원할 성적은 안 되셨던 건가요? 순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고 대화가 약간 끊기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분위기를 바꾸려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성적 때문이 아니라 혜성이가 어릴 적부터 응급의학과를 목표로 했어요. 아버지를 갑자기 여의고 나서 그런 일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선택한 거예요. 성적도 학급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고요. 여자친구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말투가 분위기를 안정시켰습니다. 아들도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게 응급실은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혜성이도 충분히 잘할 거예요.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가정도 행복하게 꾸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여친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들을 위로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아들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 담담한 벽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에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저와 아들은 긴장했지만 예비 사돈 내외의 친절한 미소와 덕담에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멋진 아드님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요, 혜성이와 저희 딸이 앞으로 생활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병원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해서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예비 사돈의 제안이 단순히 두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젊으니 차차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병원 근처의 집도 작지만 충분히 괜찮은데요. 아이고, 혜성 씨, 젊을 때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발전도 빠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결혼 후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의 이미지도 중요하니까요. 외제차로 바꿔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구를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태도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지금껏 자기 힘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 아무런 고려 없이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만 두 아이가 함께 노력하며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이도 스스로 많은 걸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물론 두 사람이 잘 준비해 나갈 거라 믿어요. 다만 부모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혜성 씨가 나중에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견례 분위기가 점점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계속되는 요구에 저도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요구들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과하다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희는 의사 집안이고 의사끼리 결혼하려면 최소 열쇠 4-5개는 들고 와야 한다고들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많이 양보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아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열쇠 4-5개라는 표현이 귀에 박히며 그들의 기준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나 노력보다 물질적인 조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굳어졌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존중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루고 준비한 것으로 제 가정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함께 노력하며 채워나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 안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예의 바르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말들 사이에 묻어나는 아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잣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제 속은 더욱 쓰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요구와 태도가 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여자친구랑 이야기 좀 하려고요. 결혼은 잠시 보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상견례 이후로 계속 생각해봤어요.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 그리고 그 태도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결혼을 진행하는 건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저 혼자의 요구를 감당해야 하는 거래처럼 느껴져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고민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계속 이런 요구들이 이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혜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니? 헤어지겠다고 할 생각이야? 아니요. 아직 헤어지는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결혼을 보류하고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이 관계가 정말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려고요. 결혼은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니까 감정적으로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그날 밤 아들은 여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내 부모님도 그렇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담과 요구들이 오가는 것 같아. 솔직히 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돼. 그래서 결혼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어. 혜성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보류하자니 그럼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건 뭐가 되는 건데? 결혼은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야. 가족 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상황에서는 내 부모님이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내가 소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혜성아, 우리 부모님이 말한 게 그렇게 과한 요구야? 병원 근처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차 바꾸는 게 우리 집안에 맞는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아들은 여자친구의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자신과는 다른 현실적 관점과 가치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입장에선 당연할지 모르지만 난 그렇지 않아.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조건들이 마치 내 진심이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솔직히 힘들어. 그게 왜 힘들어? 결혼은 현실이잖아. 각자 집안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부모님도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기준을 말하는 것뿐이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서운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차 정도는 내가 부모님 몰래 바꿔줄 수 있어.
그렇게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옳다고 믿으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서로의 집안과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헤어진 뒤 아들은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전문의를 취득했고 변함없이 매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동료 은주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대화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요. 내과도 쉽지 않잖아요. 환자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가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왔는지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혜성 선생님이 겪으신 일들을 들으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의사라 항상 가족의 지원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스스로 이뤄낸 분들을 보면 정말 멋지다고 느껴요. 이야기를 나누며 아들은 은주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은주는 아들이 어떤 조건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점차 의지하게 된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은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들의 진심과 노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혜성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딸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잘 맞추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결혼식은 병원 동료들과 가족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과거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아들의 과거와 환경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과 병원을 나와 함께 개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둘이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개원을 말씀인가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위와 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본 거니 우리 사위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하는 말이고 물론 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 상의해보고 결정하면 돼. 그 말에 아들은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나 배경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잠재력을 인정하며 자신을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는 아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진정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바쁜 병원 업무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즐기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